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X입니다. 지난 영상 복귀하기 전에 짧게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난 영상 복귀하고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올해 여름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6월에서 대략 한 8월 정도? 이 정도 대략 한 3개월 정도쯤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좀 바빠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매매에 전념을 하기가 그러니까 그 일정이랑 이제 매매를 트레이딩을 동시에 이제 병행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쁜 와중에 이제 매매까지 병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트레이딩도 이제 좀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쁘면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개인적인 일정이 뭔지까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일정 때문에 대략 이번 올해 여름 한 3개월 정도, 8월 정도까지는 아마 매매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일단은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매매를 한 8월 정도까지는 쉴 예정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짬이 나거나 아니면 여유로운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유로운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매매를 병행을 하겠지만 아마 근데 그러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공지사항 드릴 게 지금 6월 정도부터 한 8월 정도까지는 아마 실매매를 못할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실매매 대신 실매매는 못하는 대신에 제가 이제 8월쯤에 이제 일정이 끝나고 뭐 9월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저는 전업 트레이더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차트를 만약 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분석의 질이라든가 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쉴 것 같진 않고요. 매매만 쉴 것 같아요, 아마. 매매만 좀 쉴 것 같고, 실매매만 쉴 것 같고, 차트 분석은 꾸준히 중간중간에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매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매매를 하는데 차트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차트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이제 비교적 매매보다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할애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제 개인적인 일정과 분석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유튜브 영상은 엄청 바빠지지 않는 한 뭐 지금과 비슷한 주기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대신 이제 달라진 점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영상 업로드를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이제 이전 영상 복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실제로 제가 매매 어떻게 했는지 매매 복귀하고, 세 번째로 이제 현재 차트 분석하고, 비트코인 현재 차트 분석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분석하에 앞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는 이러한 이제 진행 방식을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실매매를 당분간 바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못할 예정이라, 실매매, 그러니까 매매 복귀는 이제 생략을 하고, 그대로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영상,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매매 시나리오,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영상 업로드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각설하고, 이제 바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난 영상 복귀부터 해야죠. 일단 지난 영상 복귀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5월 3일에 업로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쯤에 아마 한 이 구간 즈음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때쯤 영상 업로드를 했었고,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 일단 바닥부터 A, B, C, D, E가 나왔다. 이게 아니죠. A에 B에 C, D, E로 이제 바닥부터 리딩 다이아고널 한 파동이 나왔고, 이제 리딩 다이아고널 한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후에 한 번 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일단 조정 파동이 ABCD로 불규칙 제한 삼각 수렴이 나온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나온 상승 파동이 임펄스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1, 2에 3, 4, 5로 이렇게 임펄스 한 파동이
이제 나온 것 같다. 근데 다만 이 5파동이 올라올 때 여기 첫 파동, 5파동의 첫 파동에 ABC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날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이 여기서 끝났거나, 그러니까 엔딩이 이렇게 A에 B에 A, B, C, D에 E, C로, A, B, C, D, E로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이 비교적 좀 못생긴 모양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거나, 또는 A에 B에 C에 D에 E로 한 파동이 더 남았거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 숏에 들어간 최고점에서 숏에 들어갔던 거를 이것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D가 나왔다가 E가 이렇게 나와서 아직 엔딩이 끝나지 않아서 한 파동을 더 주거나, 이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숏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트렌드 라인 상단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쭉 빠지면 가능성이 두 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A에 B에 C로 지그재그가 여기서 ABC 지그재그가 끝나서 이대로 쭉 빠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제 임펄스 가능성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임펄스를 하면 이게 1에 2에 이제 3이 나온 거고 4가 올라가고 5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임펄스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숏에 들어갔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반익절을 한 것까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 구간이 오면 한 번 더 익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분석하에 저는 매매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여기서 반익절 한 것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잠깐만요. 좀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이걸 한번 보고, 제 매매 기록 한번 보고 진행할게요.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숏 들어가고 반익절을 하고,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아마 여기 다이버전스가 있을 텐데, 한시간 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가. 원래 이제 1차 매물 때이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임펄스 5파동으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구간이 618 윗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임펄스 5파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익절을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저는 원래는 반익절만 할 계획이었는데, 이 위에 있을 때 당시에는 이때 내려오면서 한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5파동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였어요. 왜냐면 여기가 리딩 다이아고날이었고 이 구간이 임펄스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보였던 게, 지그재그라고 보기에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끝나고 이대로 내려왔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 구간이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임펄스로 이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능성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말했던 못생긴 엔딩 다이아고날, 잘 나오지 않는 엔딩 다이아고날 이 패턴을 봐야 돼요. 이게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길게 설명드리려면 드릴 수 있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그냥 뒷파동이 너무 다른 A, B, C 이 파동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접한 파동들에 비해서 이 비율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형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엔딩 다이아고날로 끝나고 지그재그가 아니라 이 구간이 불규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러닝 플랫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5파동 가능성을 보고 이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와 매물대 하단, 이러한 근거들로 숏을 반익절만 하지 않고 그냥 이 구간에서 완익절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완익절을 다 날린 후에 올라가는 거 보는데 이 구간에서 좀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5파동 상승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구간에서 추경 롱에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추경 롱에 들어간 이유는 이제 여전히 5파동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올라오는 걸 봤을 때 여기가 5파동 상승이 맞고 여기 고점을 넘긴다라고 한다면 5파동은 임펄스로 나와야기 때문에 1, 2에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가 아니라 이 자리가 그럼 5-3파동이 나올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5-1파동으로 보고 5-2파동 ABC로 짧게 떨어지고 5-3파동 올라가는구나 라는 근거하에 이제 5-1파동이 나온 고점에서 트리거 걸어놓은 상태로 이제 추경롱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걸 쭉 홀딩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걸 카운팅을 했는데, 일단 여기가 1, 2, 3, 1, 2, 3, 4, 5로 5-3-1파동이 나왔고, 그다음 1에 2에 올라간 게 3 나온 것 같고, 한 파동이 더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5-3 파동이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1, 2에 3에 4에 한 번 더 올라와 주게 되면 이 구간에서 끝나고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탄 추격롱을 이 자리에서 저는 완익절과 동시에 숏 스위칭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완익절과 동시에 숏 스위칭을 꺾이는 걸 보고 했고, 생각보다 좀 짧게 올라와서 꺾이는 거 보고 한 이쯤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꺾이는 거 보고 숏을 쳤고, 이제 이 숏을 이제 처음에 이제 1차 매물 때 이 자리에서, 여기 매물 때 있죠? 이 자리에서 이제 물량의 반절을 털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ABC로 떨어질 때 4파동이 나와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위로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ABC 짧게 나오고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숏은 완익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망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분석대로라면 1, 2에 3 나오고 4 나왔다가 한 파동이 올라와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올라왔는데 숏을 이 자리에서 왜 안 쳤냐라고 하면은 이 자리 시범봉으로 잘 보시면 어 여기가 4파동 구간인데 만약에 4파동 저점이 여기서 ABC로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부터 5파동 상승이라고 하면은 이 파동의 모양의 형태가 제 눈에는 임펄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에서 5파동의 형태는 이쁘게 임펄스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치만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렇다고 너무 명확하게 ABC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파동인지는 모르게 이렇게 약간 그냥 추세를 그리면서 한 파동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이러한 파동처럼 너무 명확하게 ABC처럼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나오고 꺾이더라도 포지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구간이 5파동이 끝나지 않았겠구나.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가 5파동이 끝이라고 보고 숏에 들어갔다면 그럼 최소한 매물대 1차 매물대 하나인 이 구간까지 반익절을 전 평상시에 가져갈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맞는 분석을 했죠. 결국에 반익절 라인을 오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러한 근거들 하에 숏을 들어가지 않았던 게 잘한 매매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일단 1에 2에 3 나온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5파동이 ABC 형태로 올라간 걸로 봐서는 이거 그냥 5파동이 두 가지 가능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임펄스 5파동이 이제 5파동에서 ABC 형태로 나온다는 건 1, 2에 3에 4에 ABC 형태로 나온다는 건 5파동 엔딩이 이러한 형태로 나오거나 5가 ABC에 1, 2, 3, 4, 5로 나오거나 또는 1, 2에 3에 4에 ABC로 올라간 경우에 ABC D에 2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엔딩 다이고널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O 엔딩이 나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A 고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RS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올라왔을 때 30분 봉 정도 그리고 1시간 봉을 보게 되면 RSI 과매수를 못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O 엔딩이 아니라 그냥 ABC의 C 엔딩이겠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5파동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5파동이 ABC로 올라왔다가 지그재그죠. A, B, C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A, B, C, D, E로 엔딩 다이고널 완성 후에 이러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여기서 숏을 들어가지 않고 관망하다가 한 파동, 그러니 이 파동이 한 번 더 올라와 주길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는 고점 갱신을 너무 짧게 해서 이 트렌드 라인 상단까지는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 오지 않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뒤늦게 들어가긴 좀 늦어가지고 기다리다가 한 파동 2가 ABC로 한 파동 더 올라와 주길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한 파동 더 올라와 줘가지고 이제 이 자리를 뚫었어요, 실제로. 웨지 트렌드 라인 상단을 뚫었는데 이 경우가 비트코인에서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트렌드 라인 각도를 보았을 때도 그닥 비트코인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긴 한데 이번에 좀 예외적으로 슈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숏에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어 이때 실시간으로 차트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에 슈팅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상승이 1,500불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퍼센테이지로 대략 한 1.3% 정도의 상승이 거의 원웨이로 한 번에 나왔어요. 짧은 시간에. 이게 5분봉 캔들인데 5분봉 캔들 하나로 이만큼 올렸는데, 그랬던 이유가 이때 당시 재료가 뭐였냐면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였단 말이죠.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그 관세를 이제 연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90일 정도 연기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보고, 중국 측에서 관세가 120%였나 140%였나를 매기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낮췄죠, 대폭. 30%인가 10%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호 이제 관세를 좀 낮추는 걸로 협의를 봐가지고, 이러한 이제 근거로, 이러한 이제 호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 호재에 힘을 입어서 상승을 하면서, 저는 이 상승이 이러한 재료들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서 숏에 들어갔습니다. 트렌드 라인 상단을 뚫고 내려올 때 한 이 정도쯤에서 숏을 탔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숏 물량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번 매매는 이렇게 했고, 하나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제가 이 구간쯤에서 숏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1차 숏이 한 이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1차 숏이 한 이쯤이었던 것 같고, 2차 숏을 한 이쯤인가 들어가서, 이쯤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숏이 한 이쯤, 그러니까 숏 평단이죠. 그러니까 1차, 2차 숏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좀 헷갈렸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가 너무 고갱을 짧게 해가지고 숏을 안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꺾이는 게 이제 캔들이랑 거래량을 봤을 때 너무 급하게 꺾이는 모양이 보여가지고 꺾일 게 보여서 이 자리에서 뒤늦게 1차 숏을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1차 숏 들어갔고, 그 다음 올라오면 2차 숏 받을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2차 숏을 다시 받았습니다. 두 번 받은 거죠, 1차, 2차.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난번 매매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포지션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구간의 숏 평단이 지금 10만 5,421달러 정도고요. 지금 반익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매물대 하단에다가 절반 물량을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드는 미실현 포함해서 1,450달러예요.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시드가 1,450달러거든요. 근데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드가 1,300이 아니라 미실현 포함해서 1,280달러였나? 그랬을 거예요. 미실현 포함을 해서. 미션 포함을 해서 1280달러였고, 제가 이번에 저저번 영상인가?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5월 초였나요? 5월 초였는지 4월 말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당시 말씀드릴 때 제가 원래는 1000달러로 시작을 해서 2배인 2000달러까지 찍으면 이제 나머지 원래, 그러니까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만 남겨두고 이제 수익금을 출금하는 형태로 다시 1000달러 시작하는 형태로 이걸 무한 반복하는 이제 매매 방식을, 트레이딩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번 4월 말인가 5월 초쯤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2배 불리기가 아니라 3배 불리기 정도로 해서 3000달러 찍으면 그냥 3000달러에서 뭐 1000달러 출금하든 뭐 500이 되든 뭐 1500이 되든, 이건 이제 추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 고민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제 시드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방금 직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영상에서, 그러니까 5월 3일이죠. 이때 당시에 내가 1280달러, 대략 한 1300달러쯤 됐을 거예요. 미실현 포함해서, 반입절 한 것까지 미실현 포함해서. 그래서 1300달러 정도였는데, 이거 완익절 하면서 이제 좀 시드가 크게 많이 늘고, 여기서 이제 추경 타고 이 구간에서 완익하고 여기 숏 탔다가 완익절 하면서 시드가 3300인가? 3300이었나? 아무튼 3000달러 중반대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아유,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한 2,000달러 정도만 그냥 남겼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늘 그냥 유튜브, 지금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대략 아까 보니까 2월 초에 했더라고요. 2월 1일쯤? 아, 1월 말에 했나? 아무튼 그때쯤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출금을 이번에 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게 세 번째예요. 제가 출금을 한 게 이게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세 번 출금한 거죠.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은 처음에 1,000달러로 시작해서 2,000달러 찍었으니까 이거를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00달러로 다시 시작해서 3,500인가? 아무튼 그냥 3,000이라고 치고, 세배라고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배를 두 번 했으니까 곱하기 2에 그 다음 세 배 하면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사실 12배니까 대략 한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1,100%? 세 달 동안,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이제 누적 수익률만 계산을 하면은 1,100% 정도니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이제 달성을 했는데, 제가 일전에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좀 이번 올해 여름에 바쁜 일정이 생겨가지고 매매를 이제 당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냥 시드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 2,000달러만 남길까 하다가, 어차피 이제 당분간 매매를 좀 잘 못할 텐데 괜히 무리하지 말고 그냥 1,000달러로 다시 만들어 놓고 앞으로 매매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쇼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바쁜 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 포지션이 마감이 되면은 아마 다음부터 이제 매매를 쉬고 이제 분석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월에서 한 9월 정도까지는 분석만 할 것 같거든요.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그래서 그냥 1,000달러로 다시 시작을, 1,000달러만 남겼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가 지금 40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이런 레버리지를 거의 뭐 절대 쓰지 않아요. 비율로 따지면은 진짜 아마 한 1%도 안 될 거예요. 100번 매매한다 그러면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고 레버리지가 들어간 이유는 출금을 직전에 해서 리스크가 적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진 않지만, 그거 플러스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이 자리가 슈팅이 나왔던 자리고, 거래량이나 이러한 엔딩 다이고널 형태를 봤을 때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고 레버리지를 여기서 20배, 여기서 40배로 두 번 태우면서 이제 레버리지 40배가 됐고, 그리고 손절 라인이 트렌드 라인 상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명확해서, 이거 손절이 나가도 150달러 정도 손절이거든요. 퍼센트로 치면 한 15% 정도인데, 뭐 1,00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면은 15%니까 그렇게 아니, 막, 물론 제가 하는 평상시에 매매 방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큰 손절이긴 해요. 제가 평상시엔 대략 한 5% 정도 내외, 그러니까 풀 시드 대비해서, 전체 시드 대비해서 5% 내외 정도의 손절 라인을 보통 가지고 가는데, 전체 매매 이제, 전체 시드의 15% 손절이라는 게 적은 손절은 절대 아니긴 하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출금을 직전에 크게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대략 한 2천 몇 달러 정도 출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금을 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제 매매를 쉬게 되기도 했고, 당분간 8월 정도까지는 당분간 매매를 쉬게 되기도 했고, 손절 라인도 그렇게 길지 않고, 확률상 꺾일 확률이 좀 높게 보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높은 고 레버리지를 들어가게 되었다. 뭐 굳이 이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이제 레버리지 보고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한 건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근데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마다 매매를 하는 방식이 달라요.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포지션마다 이제 손절 라인도 다르거든요. 손절하는 기준도 다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근거가 깨지는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데, 보통 그 손절 라인이 레버리지를 포함을 하더라도 5% 내외 정도거든요. 많아 봐야 10% 정도인데, 가끔 많으면
손절 라인이 좀 길면 10% 정도예요. 그래서 5에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손절 라인이 이제 저는 보통 레버리지 포함해서 3%에서 한 8% 정도의 손절 라인을 제가 보통 가져가는데 어 그러니까 레버리지로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레버리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 트레이딩 할 때 웬만하면 10배 이상 넘기지 않기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많이 쓰더라도 20배 정도까지만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전 가장 추천하는 건 10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5배 정도만 써도 괜찮고 내가 어느 정도 매매 경력이 쌓였고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 내 승률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 나온다. 그러면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까지 쓰는 걸 권장하는데 내 승률이 50%에서 이쪽 저쪽 한다 하면은 5배 정도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잡담이 좀 길어졌네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매매 복귀밖에 안 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매매 복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지금 비트코인 현재 차트 이제 분석을 좀 하자면 음, 일단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펄스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펄스 가능성도 있다라고 정확하게는. 지그재그로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임펄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펄스가 이렇게 리딩 다이거널 한 파동에 1, 2에 3 나오고 러닝 플랫으로 4파동 나오고 5파동이 여기서 종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이게 3파동이 미세하게 길긴 하네요. 1대1은 넘기긴 했네요. 보통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제가 방금 이걸 피보나치 확장 피보를 찍어본 이유가 대부분 엘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 절대 법칙 중에 하나가 임펄스 3파동은 이제 가장 짧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규칙이 있죠. 절대 법칙. 근데 지금 이게 절대 법칙에 위배가 되지는 않거든요. 5파동보다는 짧은데 1파동보다는 길기 때문에 절대 법칙은 위배되진 않기 때문에 틀린 카운팅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카운팅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확률 높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임펄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고 이게 아니면 사실 이렇게 카운팅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1, 2, 3, 4, 5에 그러니까 1, 2, 3, 4, 5에 1, 2, 그 다음 3 나오고 4를 3-4파동을 또 불제삼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규칙 제한 삼각 수렴을 보고 이렇게 5파동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1, 2에 3에 4에 5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를 3파동 고점으로 보나 여기를 3파동 고점으로 보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로 임펄스가 한 파동이 나온 것 같다. 5파동은 엔딩 다이아고널로 끝난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래서 이렇게 임펄스가 끝났다 이고요. 두 번째는 좀 확률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중조합이에요. 이중조합 어떻게 했냐면 리딩 A에 B에 C로 지그재그 한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 X가 여기 그 다음 ABC A에 B에 C로 WXY가 이중조합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좀 안에 카운팅을 해드리자면 여기 ABCD2로 A 그 다음 ABCD2로 B 그 다음 1, 2, 3, 4, 5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그재그죠. 지그재그 한 파동이 W가 지그재그로 나왔고 X 짧게 나오고 X 이후에 나온 파동이 여기가 ABC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ABC로 ABC에 1, 2, 3, 4, 5로 엔딩 다이아고널로 이런 식으로 플랫 연장 플랫이죠. 그래서 Y가 그러니까 W가 지그재그 그 다음 Y가 연장 플랫이 나오면서 이러한 이중조합 가능성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이런 추세 모양이라든가 추세 각도, 뭐 거래량, 지금 되돌림의 크기 이러한 모양들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여기 109K 고점이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최고점이 저기 109K인데 이 109K를 넘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넘기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고 있고 조정 이후에 조정이 완료가 되면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조정이 이제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분석하는 거는 분석 이해 가능하지만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대를 추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자체는 분석이 가능한데 어디까지 끝날지 확실하게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률상 이제 임펄스가 맞다라고 한다면 피보나치를 찍어봤을 때 618 구간이 대략 93.9K 부근이죠. 대략 한 94K 부근쯤인데 여기 구간에 또 이제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데 이 하단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 보면 여기 매물대 상단까지 그러니까 대략 98K 정도에서 이제 93K 정도 이 구간대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시간을 좀 쓰면서 조정을 줄지 아니면 빠르게 가격 조정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격적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최소한 98K 정도까지는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고 올라가지 않을까 109K 최고점을 갱신을 하러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건 사실 94K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숏을 일단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여기 10만 2,600달러에다가 반익절을 걸어뒀고 1차 익절은 거기서 할 거고 이제 2차 익절은 딱 이 구간 매물대 하단 구간에서 대략 한 94점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게 지금 바이낸스 현물 차트거든요. 바이낸스 현물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94.5K 대략 한 이 부근쯤에서는 완익절을 할 것 같아요. 숏을 들고 있는 숏을 왜냐면 임펄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부터 74K부터 105K까지 올라온 이 한파동 자체를 임펄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승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109K 고점을 넘길 거라고 조정 이후에 물론 이 조정이 좀 깊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ABC가 좀 이렇게 깊게 딥하게 나와서 뭐 한 84K까지 떨어졌다가 이러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뭐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나 뭐 임펄스의 모양, 반등의 각도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깊게 잘 안 빠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확률 높은 게 94K 부근 이 언저리 아닐까. 이 언저리쯤에서 ABC 완성되고 109K 고점을 다시 신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상승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장기적인 시나리오 정리 드리자면 일단은 109K 고점을 넘기는 걸 메인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한 94K 부근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러고 나서 조정이 완료가 되면 어디서 종료가 될진 모르겠지만 조정이 완료가 되면 이 구간이 임펄스가 맞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109K 고점을 넘기는 상승 무빙이 나올 거다. 이게 이제 메인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또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통으로 임펄스고 원투에 이제 3-3 파동자리라면 뭐 많은 큰 상승을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최소한 이제 20만 달러를 넘기는 이거 1대1 구간만 찍어봐도 확장 피보 1대1만 찍어봐도 16만 달러거든요. 16만 6천 달러니까 보통 임펄스가 나올 때 이제 3파동은 비트코인에서 3파동 보통 1파동보다는 크게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을 1.618을 넘기고 좀 짧게 나오더라도 1대1은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신고점이 열린 상황에서 어디까진 갈진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임펄스 3파동이 나온다면 시간이 오래 소모가 되더라도
20만 달러 정도까지는 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7, 8만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임펄스가 왔다면, 이 자리가 지금 메인 3파동 자리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제 또 한 가지 시나리오가 더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 엔딩 다이아고날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메인 3파동이 아니었고, 이 자리가 이제 전체적인 시나리오의 마지막 피날레다. 여기가 A에 B에 C에 D에 E로 이러고 나와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최고점 2021년 당시에 64K 최고점 부근이랑 똑같은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도 엔딩이 나오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모양만 보면 사실 이때랑 프랙탈적으로 되게 비슷해요, 이 구간이. 그래서 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엔딩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러한 모양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그재그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그재그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일단 최소한 뭘로 보더라도, 엔딩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지그재그 한 파동은 나와야 된다. 그러고 다시 이 파동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런 엔딩 다이고널 형태는 최소한 나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 하나 메인 3파동으로 크게 상승하거나, 두 번째 이제 엔딩 다이고널로 그렇게 큰 상승 없이 이렇게 엔딩 다이고널 패턴을 그려주고 큰 하락이 올 것이다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메인 서브 시나리오를 저는 채택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쉽게 이제 가려면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는 게 가장 쉽긴 하겠죠,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항상 트레이딩의 100%는 없고 모든 완벽한 분석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그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이제 실매매를, 그러니까 한 9월 정도? 늦으면 9월, 빠르면 한 8월 정도까지는 실매매를 못하고 앞으로는 영상에 이제 분석 영상만 올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매매 복귀를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당분간 이제 일정이 바빠서 매매를 못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유가 좀 나서 중간중간에 조금이라도 이제 매매를 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또 생각해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일반적으로는 보통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매매 복귀를 빼고 차트 분석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나리오 정도만 세워서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 시나리오를 말씀을 안 드렸죠. 앞으로 매매를 아마 못하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숏포지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가 엔딩 다이아고날로 보고 제가 숏을 들어갔잖아요. 이 파동이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고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을 보고 숏에 들어갔는데, 이 들어간 숏은 평당이 대략 한 이 구간쯤 되나? 105,420달러. 네, 대충 한 이 구간쯤 되는데, 이 구간쯤에서 들어간 숏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2,600에 반익줄 걸려 있고, 이 구간쯤에서 내려오면 반익절 할 거고, 반익절 할 거고, 일단 반익절 할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보나치 찍어봤을 때 저 아래 구간이 618, 아까 말씀드린 대략 한 94.5K 부분, 대략 한 이 구간쯤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 구간쯤에서는 일단 숏을 완익절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완익절을 하고, 아마 이때 가봐야 알겠지만 바빠서 아마 매매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매 못 할 거긴 한데, 만약에 매매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평상시라고 한다면, 제가 바쁜 지금 시기가 아니라 평상시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카운팅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롱을 들어가 볼 봄직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운팅이 중요한 거예요. ABC가 이쁘게 카운팅이 된다는 가정하에, 롱타점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 자리쯤에서 롱에 들어가도 괜찮겠다. 네. 이만 이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